자, 그러면은 발표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선생님, 그 다음에 이필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원의 이영진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파라미타 칼리지의 이필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상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아까 발표문을 읽었을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발표하는 거에서는 조금 긴장이 좀 풀립니다. 예, 제가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제목은 명상을 통한 성욕의 극복으로부터 암환의 제거까지. 제가 뭐 논문을 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은 잘 짓습니다. 좀 잘리네. 이 정도가 아마 다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 대상은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제 나타나 있듯이,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소위 요기들, 그러니까 수행자들, 불교 명상 수행자들의 토대가 되는 논서가 있는데, 이 논서 중에서 첫 번째 장을 바로 본지분이라고 합니다. 마올리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11번째 장이 사소성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소성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세 부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게 바로 샤리라 아르타 가타 니르데이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핵심 주제의 의미를 다루는 개성들과 그에 대한 주석, 그리고 이 개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41개 세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세트에 바로 성역에 해당하는 개성이 있고 이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소성지는 그러니까 문사수, 여기가 이제 10번째, 그러니까 9번째 장이겠죠. 9번째 장이 그 문소성지, 10번째 장이 문소성지, 11번째가 사수성지, 12번째가 이제 수수성지. 그래서 듣고, 즉 배우고, 배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그 문사수 3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샤리라 아르타 가타 니르데이샤는 사상성지의 3분의 2가 넘는 꽤 많은 분량인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송을 제외하고는 편집된 바가 없습니다. 출판된 바가.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제 얼굴이고요. 이 옆에 저기 앉아 계신 원가스님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안성두 선생님, 그 다음에 정진열 선생님 사진을 안 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 로버트 호재단이라는 데서 사수성지 편집에 대해서 기금을 받아서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남은 분량이 가장 마지막 분량인데, 제가 게을러서 빵꾸를 내고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구 방법론,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했는가 했을 때는 이 방법론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의 요가 명상 텍스트와 트랜스 텍스트 방법론입니다. 좀 크게 했으면 되지만 크게는 우선 텍스트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텍스트 산출은 뭐 산스크리트이든 아니든 간에 자료를 확보해서 그 자료를 편집자의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옮기는 두 번째 전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전사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비판 교정하는 비판 교정본, 그리고 이 비판 교정본에 입각해서 번역을 하고 주해를 당한
이 텍스트 산출은 4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출된 텍스트에 대해서 4가지 방법론을 적용을 합니다. 4가지 방법론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 논문에 적용한 방법은 텍스트 변형, 그 중에서도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요된 해석 혹은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텍스트 산출은 바로 이와 같은 필사본 자료인데요. 지금은 둘 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태인데 요걸 얻는 거는 바로 얼마 전에 얻었고요. 이전에는 이 좋은 자료를 얻기 전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으로 가지고 했는데 아마 올해 중반 정도 지났을 때 이 자료들을 이제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주 잘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를 있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옮겨줍니다. 산스크리트 필사본 자체인데요. 그리고 2개가 있었으니까는 두 번째 다른 마뉴스크립트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쭉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티벳역이랑 한역이 있는데요. 티벳역은 5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티벳역에 대해서 비판 교정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역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간에 신수대장경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만들고요.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그냥 긁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여태까지의 저기를 해서 이게 이제 본문에 해당하고요. 첫 번째 단은 해당하는 여러 자료들 혹은 문구들, 두 번째 단은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단은 이 한역과 티벳역, 이런 구조를 할 수 있게 해준 건 우리 지금 와 계신 방정만 선생님이 해주셨고, 저희 강북의 방정만 선생님이랑 독일에 계신 온산 스님까지 매주,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론 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텍스트 너머는 텍스트가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 문화, 지역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고, 횡단은 횡적 변화 연구인데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텍스트에서 도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 텍스트 변형은 텍스트의 종적 변화인데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부분은 바로 강요된 부자연스러운 해석. 이 논문에서는 주석가가 대상문헌의 내용을 고유한 자신의 학파 혹은 사상적 배경에 따라 왜곡 굴절하여 해석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트의 현대적 전승은 이런 방식으로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라 계속 유동해온 텍스트가 현재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소성지의 구성에 관해서는 크게 3개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유에, 그러니까는 사소성지니까는 배운 자신이 들은 사상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데요. 이것의 본래적인 청정, 그 다음에 인식 대상에 대한 사택, 세 번째가 다르마에 대한 사택입니다. 이 다르마라는 것은 교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법도 2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경전 설법 목록에 대한 사택이고, 두 번째가 개송의 의미에 대한 사택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송의 의미는 주제별로 3수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해서 최고의 진리, 즉 승리에 관한 개송들, 그러한 데에 대한 주석들, 그 다음에 아비브라이카, 그러니까 감추어진 의도를 지닌 개송들에 대한 개송들과 그 주석들. 네. 그 다음에 샤리라 아타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골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각각의 주제별로 동일한 주제별로 개송들을 모아놓고 그에 대한 주석을 가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그 주제들이 모여있냐면요. 총 마지막에 사본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보통 우담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논문으로 하면은 여러 논문을 쓰고, 이렇게 초록을 쓰고 그 밑에 주제어를 달지 않습니까? 영어 앱스트랙트를 쓰고 키워드를 하듯이. 우담화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르바스티브 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담화만이, 즉 주제어만이 붓다가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뭐 이제 제자들이라든가 여러 시대를 변해서 오면서인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전통이 서르체 유구에는 있었는데요. 그 우담화처럼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14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13번째까지 보시면 뭐 말해야 하는 주제, 성역, 폭류 쭉 나가서 목표의 달성까지는 하나의 주제가 각 하나하나씩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파데이시아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15번째부터 41번째까지 주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을 그냥 우파데이시아라고 하는 말 하나로 퉁쳐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런데 개송의 원천 자료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우파데이시아 같은 경우만 이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3가지 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 쌍유타 아가마, 혹은 자방경, 혹은 뭐 쌍유타 니까야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쪽에서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지금으로 보시면은 니까야 위주로가 한국에서 초기 불교를 많이 연구하시니까 쌍유타 니까야 일권 중에서도 앞부분에 모여있는 부분에 대한 주석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역 개송은 3번째에 있는데, 이 얘기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바기샤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아난다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스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다가 아주 아리따운 여성을 보고 갑자기 성욕에 사로잡혀서 불타올라서 막 괴로워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중간에는 가우타마요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고타마 혹은 가우타마는 이제 소위 우리가 샤카무니 붓다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붓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종족의 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난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난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난다가 그 조언에 대해서 답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욕망의 대상에 대한 탐욕에 압도되어 나의 마음은 불타고 있습니다. 오 가우타마족의 사람이여, 그대는 연민을 가지고 나에게 불과 같이 타오르는 성욕의 적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난다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거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개성에 의하면 성욕의 원인은 전도된 생각입니다. 생각들의 전도로 인하여 그대의 마음은 성욕을 불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대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항상 부정하다는 생각을 닦으십시오. 여기서 이 부분에 이제 볼드체로, 굵은 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의 샤리라 아타가 아타에 대해서는 에노모토 선생님이 에디션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뭐 내용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성욕을 얼른 끄십시오. 자꾸자꾸 그대의 마음을 성욕으로 불타게 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의 관점으로 그르고 무아의 관점으로 재행이 덜었음을 보십시오. 몸으로 향하는 염을 행하고서 몸에 대한 염리를 자주 행하십시오. 자만의 수면을 제거하는 무상을 닦으십시오. 이때의 무상은 이제 앞에의 무상의 관점으로 해서 무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여기서의 무상이라는 거는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리미타, 즉 쌍야, 인식 과정, 그러니까 조금 더 한다면 영어 이따가도 나오지만 리코그니션이라든가 아니면 컨셉츄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거 대상이 왔을 때 그것을 뚜렷이 파악하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작용, 그러니까 인식 과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용 자체를 쌍냐라고 부르고, 리미타는 이 쌍냐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만의 수면을 제거하는 무상을 닦으십시오. 그러한 자만의 현관으로부터 그대는 고통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도 있지만, 개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게 노래로 또 운율의 제한에 있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들을 다 받아보면요, 그것이 언어가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불교는 프라크리티 어로 전래되어 있다가 특히 개송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로도 되고 빨리어로도 되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서는 각 학파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의해서 차이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서 많은 공통된 학파에 내려오는 개성인데, 이 학파에 대해서 초기 유가인파, 소위 유가사지론을 작성하거나 편집했던 주석가들의 입장입니다. 주로 이 유가사지론 자체는 근본 설일체 유구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혹은 근본 설일체 유구 혹은 설일체 유구 이쪽인데요. 개성에서도 나오지만 성역의 원인은 전도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야지 똑바른 건데, 업사이드 다운된 인식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뭐가 업사이드 다운됐느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바기샤가 본 일상적으로 이쁘다라고 생각되는 대상 여성이 원래 이쁘다라는, 그러니까 이 관념을 인도 사람들은 슈바라고 얘기하는데, 슈바가 아니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슈바, 아름답지 않고 더러운 것이야. 이게 옳은 관념인데, 이게 옳은 쌍냐인데, 이게 옳은 개념이고 인식인데, 당신은 이걸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역으로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석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주석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각들의 전도인가? 부정한 것, 즉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대하여 부정하다라는 관념상을 버리고서, 여기에서의 리리타가 바로 쌍냐의 대상이고, 예쁘다라고 주요 특징 및 소소한 특징을 이치에 맞지 않게 취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나타난 거 요거는 안 담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모든 형태의, 그러니까 인식이 들어왔을 때 이 인식 대상을 움켜쥐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언어화 개념까지 과정을 쌍냐라고 한다면, 비교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식 대상과 감각이 부딪히고 그 감각을 그러니까 인식 과정 속에 올 수 있도록 이 초입부, 혹은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슈터제 선생님이 그 정의를 내린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하는데, 성욕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인식 대상을 멀리하라는 게 뭔 소린데? 라고 해서 주석가가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전형적으로 회피하기입니다. 한번 보면 무엇이 예쁘다고 개성해서 생각하는 대상을 멀리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 불교라는 시스템에서 어떠한 자가 젊고 훌륭한 용모를 갖추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서 시각등의 감각 능력들을 그 여성으로부터 돌리고 눈길 등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아마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 요가라고 하는 파탄잘리 요가의 아시타anga 그래가지고 팔찌 요가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몇 번째 단가인지는 생각나지 않는데 프라키아하라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 재감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어떤 관점이냐면은 그 기후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거북이가 머리와 팔다리를 쏙 안으로 감추듯이 라는 비유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상이라기보다 말하자면 이렇게 가다가 뭐 그런 대상을 만났으면 눈을 이렇게 하고 그냥 걸어가라 뭐 이 정도의 조금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서 개성에서 보면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닦거라라고 해서 부정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는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의 부정상에 대해서 주석가는 그 부정상 혹은 부정관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첫 번째 명상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재행의 덧없음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관찰을 해라. 그 다음에 재행의 덧없음을 무아로 관찰하라. 그리고 한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 대상은 뭐냐면 본래부터 강한 성욕을 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인지 타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신체에 대해서 사념처 중에 그 신념처의 염에 혐오감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수습을 하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는 그게 자신인지 타인인지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우선 부정관의 두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종류에 대해서입니다. 보통의 요새는 이제 관상법보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법을 많이 쓰니까 소위 VA라고 하나요? 이렇게 가상현실처럼 일종의 그 명상 속에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자가 시체가 검푸르게 된 것, 그 다음에 보라색은 여기에서는 해가지고 산스크리트로 보면 아라브이야 야바트 그래가지고 점점점 줄일 때 쓰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동일한 구가 성문지 제1유가처에 그러니까 성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소성지가 11번째 챕터, 수소성지가 12번째 챕터, 13번째 챕터가 성문지가 되는데 실은 모든 유가사지론 중에서 가장 앞서다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보살지와 성문지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사지로는. 그래서 그 성문지로부터 보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체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 혹은 시체가 좀 오래돼서 부패해서 부풀어 오른 것, 그렇지 않으면 구더기와 같은 각종 벌레들이 들끓는 것, 혹은 이것저것이 까마귀나 개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뜯어먹힌 것, 혹은 여기저기 피로 범벅된 것 하고 이제 우리 텍스트에서는 백골 혹은 힘줄 등으로 연결된 백골 중 어떠한 한 가지 성욕을 치료하는 삼매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문지에서부터 보라색을 놓은 거니까요. 삼매의 상서로운 대상을 이미 이전에 확고하게 취했는데 이 확고하게 취한 대상을 여성이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사물이니까 여성이 감각 능력의 경계에 도달했을 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게 실제이든 자신의 마음에서이든 그 대상을 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바꾸어 치워버린다라는 거죠. 즉,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성문지에 보면은 이 부정관을 하는 방법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하나의 대상을 그것이 직접 보든 아니면 벽화나 그림을 통해서 보든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지웠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바라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소거하고 없애고 다시 재산출하고 없애고 재산출하는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겪어서 실제로 나타나 있는 상보다 자신이 띄울 수 있는 상 자체가 더 뚜렷해질 때
이때 현실성은 실제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띄운 것에 부여해주는 굉장히 이제 기나긴 설명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면 앞타봐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이 아니라면 해서 보통은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의 용례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 혹은 타인의 몸 안이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되거든요. 타인의 몸 안이 다양한 종류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띵띵띵, 오줌이 있다와 같이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프라티 아베크샤테라고 하는데요. 앞의 용례랑은 조금 다른데 이건 뭐냐면 그냥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관찰한다 이 정도의 의미도 되기는 하는데요. 아르타 비니시자야라는 것에 보면 동일한 거의 유사한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스크리트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마지막 부분에 쌈약 프라지냐야 프라티 아벡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안에 쳐 있는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띵띵띵띵 오줌이 있다라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관찰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이 방식에 따르자면 지금 이 주석가의 방식에 따르자면 그리고 아르타비니시자야로부터 본다라면 이것은 언어적인 개념화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아타바 그렇지 않다면 즉 네가 과거에 이와 같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혹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수행이라는 것은 특정한 능력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기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언어를 가지고 분석적으로 관찰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석에서는 보라색 줄임을 통해서 이미 성문지 제1유가처를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문지 제1유가처가 아니라 제3유가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두 방법 모두는 관상을 사용한 명상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산스크리트의 아디 무치야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의 아디 목샤 그렇게 나올 때 뭐라고 번역되는지 한문을 갑자기 신해, 승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라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상의 맥락에서의 아디 무치로 되는 것은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상하는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문지 제3유가처에서는 이 양자 둘을 모두 비주얼라이제이션 수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거는 두 번째 경우에도 그 주석 안에 자신 혹은 타인의 몸에라고 했는데 성문지 제3유가처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체상을 떠올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타인의 몸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내 몸에 적용하는 관상법인데 우리 텍스트에서는 그게 아니라 능력으로 남아버린 것 같아요. 즉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소위 그래서 그러니까 사마타 빅바사나라고 했을 때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전문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정한 기질이라든가 체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다수의 사람들은 근접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지적인 방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화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죠. 생각만 제대로 생각만 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네가 이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사유를 통해서도 극복해낼 수 있어 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틀어버렸죠. 원래 성문지를 전제하고 성문지에 기초를 두어서 나가는 게 모든 본집은 유가사지론 중에서 특히 주류불교 사상을 다루는 쪽은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따르는 듯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혹은 개성에 맞추어서 변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상관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상관인데 괴로움의 관점으로 재행의 덧없음을 보는가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데 보면은 딱 있는 게 세 가지 법칙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다라는 3단 논법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돼버리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어느 시기가 돼버리면은 변화하는 것을 속성으로 하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무상과 고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좀 하는데 여하간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무상의 관점인데 갑자기 고의 관점이 나오더라도 이 당시에는 이미 이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흥미로운 거는 이 어떠한 자가 젊고 훌륭한 용모를 갖추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생겨난 가래 해놓고 주석을 뭐라고 잡냐면 우빠보가 빌라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취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래로 바꾸어 버려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사유를 해야 되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여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가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으로 괴로움이 이로 인해 생겨난다는 두 번째 사성제 중에 두 번째 집중이다. 이 여성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듯이 늙음, 죽음, 근심, 미탄, 괴로움, 불만족, 불안들이 발생한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흥미로웠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집제 중에 가래를 이제 트리시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래를 여성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바꿔요. 물론 트리시나 용례 중에서 까마라가 트리시나라는 것 자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늙음, 죽음, 근심, 비탄, 괴로움, 불만족, 불안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연기의 정용구입니다. 사제의 정용구가 아니라 12연기의 정용구인데 이게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12연기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11지와 12지 사이에 그러니까 존재 혹은 생성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 근심, 비탄, 괴로움, 불만족, 불안들이 발생한다를 이제 둘을 합쳐서 성욕을 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는 나와 동일하게 늙음, 죽음, 근심, 비탄, 괴로움, 불만족, 불안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보는 면에서는 굉장히 창조적으로 물론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긴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화관인데 에서는 크게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까지 그 첫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빼고는 전형적으로 언어화된 그러니까 인식뿐만이 아니라 인식을 개념화시킬 수 있는 즉 쌍냐의 활동의 가장 마지막이 개념화된 언어를 사용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몸에 나의 이러한 육체에 그리고 여성의 그러한 몸에 여성의 그러한 육체에 향유의 주체라든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트만 혹은 사트바라는 불변의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육체는 다만 원인과 조건에 의한 형성일 뿐이다. 이것은 존재의 구성 요소인 다름아들일 뿐이다. 이것은 조건지어져 생성된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흥미롭긴 했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래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아주 강렬한 성욕의 부류를 성욕을 지닌
자들의 부류에 속하는 자, 뭐 이런 데 조금 의역을 해서 본래 강한 성욕을 타고 태어난 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뒤에 이 띠브라 라가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이와 같이 주석에는 이 띠브라 라가 그러니까 강한 성욕을 타고 태어난 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쭉 해서 전생들에서 계속 성적 대상에 대해 자주 빈번하게 주르륵 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여태까지 했던 방법들을 하면 그것이 무상으로 부정으로 자기하든 무상으로 하든 무화로 하든 간에 아주 잠깐 동안에 그 뭐라 그럴까 혐오감 이것을 4년처 중에서 10년처의 영과 뚫뚫 말아서 결합해서 자신인지 타인의 몸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반복 수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강한 성욕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빨간 줄로 쳐놨냐 하면요. 그 뒤에 얘기가 앞에 얘기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여태까지 니네가 한 방법들은 성욕을 억누를 뿐이고 억압해서 표층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할 뿐이지 이것을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사무다짜라다하 브라히야텍라는 용례로 하고 아노샤야다하 근본적인 뿌리 자체에서는 즉 네가 성욕이 네 의식 표면으로 분출해가지고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네 무의식 속에서는 그대로 흐르고 있어. 잠자는 있는 상태로. 언젠가는 계속 시간과 조건이 맞은다면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튀어오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에서 단절은 아니고 억압의 기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단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식과 개념화 작용의 대상인 니미타가 없는, 따라서 쌍야가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 무상삼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개성을 따는 거죠. 개성 자체를. 그렇게 보면 이해는 돼요. 왜? 성욕의 원인 자체가 전도된 성욕인데, 죄송합니다. 전도된 성욕이 아니라 전도된 쌍야인데, 여태까지는 쌍야를 전도된 것을,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로 세웠는데, 이렇게 바로 세우는 방법에 의해서는 이것을 억압기제로만 누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쌍야가 활동이 멈추는 아니면 쌍야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야지만 성욕이라는 것 자체가 뿌리채 뽑혀나갈 수 있다라고 주석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개성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무학은 그러니까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욕망을 끊음으로부터 모든 곳에서 안온을 그러니까 속박으로부터의 평화를 획득한 자이다 라고 알고서 그로 인해 욕계 혹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대한 탐욕을 떠난 유학이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불교 시스템 내에서는 특히 소리치르고 시스템 내에서는 견도를 지난 성자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수다원화를 획득한 자서부터 이제 차익샤라고 불려지는데 유학이 갑자기 무학의 상태를 획득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서 열반에서 적정을 찾으며 이 다음이 이제 무상삼매의 방법인데 모든 인식 대상에 집중하지 않음을 통해 그리고 인식 대상이 없음에 집중함을 통해서 이러한 무상삼매에서 훈련하고 반복해야 한다. 그때만이 삼계에 속하며 반복된 그러니까 견도에서 본 진리를 반복에 의해서 끊어야만 하는 아만을 끊게 된다.
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강요된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냐? 개송에서는 아마도 그 마나 아누샤야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제 논문의 그 마지막 쪽 각조에 보면 길게 되면서 이게 까르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복합어로 풀이해야 되는 거냐라고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만의 수면이냐, 자만이라는 수면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데 전혀 방법이 다르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자만과 성욕이 수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면은 이제 잠재적 상태니까. 그래서 주석을 조금 현대말로 옮겨보면요. 사성제를 처음으로 깨닫는 견도를 이미 지나친 유학이 본래는 견도의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를 반복 수습해야 하는 수도의 과정에서 열반에서 적정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동기에 의해 촉발되어 견도까지 수행 방법과는 다른 무상삼매를 수습하여 아만과 성욕의 잠재적 성향을 근절하여 아라한이라는 지고의 상태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태까지 이제 좀 말이 맞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견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처음 보는 것이고 여태까지 아드리시다 사티아 드리시다샤나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진리를 지금 처음으로 보는 것이고 바가나라고 하는 것은 리피티션 계속 동일한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머리와 가슴의 사이가 멀기 때문에 머리로서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정서적인 번뇌를 소멸해 나가는 것인데 갑자기 여기에서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견도에서의 방법이 다르고 수도에서의 방법이 다른 그 배경에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설일체 유보의 주류와 반대되는 입장에 섰던 경량부의 사상과 굉장히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량부는 다른 쪽은 그 번뇌라는 것을 그러니까 잠재된 상태, 깨어나서 활동하는 상태로 나누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량부에서는 활동해서 깨어나 있는 상태, 그리고 깨어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경량부에서 소위 종자설이라고 이름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게 나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이필원 선생님 그 질문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남은 문제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